2023년 2월 15일 이스라엘에서 첫 석유 수출, 동지중해산 초경질유. 이스라엘 측 동지중해 카리시 가스전에서 나온 콘덴세이트를 세계 최대 독립 석유 상사인 비톨그룹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아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콘덴세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하며, 에너지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카리시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이스라엘 동지중해 카리시 가스전에서 가스 생산 개시. 영유권 분쟁 해역에 있는 카리시 가스전은 이스라엘이, 카나, 시돈 가스전은 레바논이 각각 개발합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측 가스전 개발에서 생긴 수익의 일부를 사용료로 받을 계획입니다.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유럽 에너지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최초 LNG 터미널 완공식, 슐츠 에너지 의존 탈러시아 강조. 독일은 부유식 LNG 저장, 제가스화 설비, FSRU로 불리는 특수선박을 기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천연가스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액화시켜서 선박 등으로 이동한 다음 기화시켜야 하는데, FSRU는 해상 이동이 가능하며 배관만 연결하면 기화된 가스를 육지로 바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월 13일 유럽 LNG 수입량 89% 껑충, 러가스 수입은 74% 급감. 작년 3분기 기준 EU의 LNG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LNG의 수입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LNG가 대체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각국이 자발적으로 가스 사용량의 최소 15%를 감축하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2023년 2월 25일 폴란드 에너지 기업 러시아 석유 공급 중단, 공급선 대체 추진. 러시아가 폴란드로 향하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석유 공급을 중단했고, 이를 다른 공급선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폴란드 최대 석유업체 PKN 올렌이 발표했습니다. 2023년 3월 11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탈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가스 수출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가스 부문에서 이미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인 에니와 협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4월 11일 독일 정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원자력 발전소 3기의 가동을 4월 15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도 친환경 정책을 위해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7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로 노르웨이가 유럽 대륙의 가장 큰 석유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2022년 석유 천연가스 수입이 전년 대비 약 132조 원이나 많은 약 165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순증만 2021년의 4배에 이릅니다. 2022년 7월 기준 러시아 천연가스 생산량은 러시아 우크라 사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PNG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말 유럽, 수드자, 소우라노프카, 노드스트림 가스관 순으로 가스 공급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세계 천연가스 시장 내 러시아의 비중은 지난 20년간 40%에서 25%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 중동 및 아시아 국가의 천연가스 생산량 및 수출량이 증가한 것에 영향이 큽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2023년 2월 10일 적자 수렁 빠진 러시아, 결국 원유 무기와 칼 뺐다. 하루 50만 배럴 감산 결정. 1월 최종 적자 25년 만에 최대. 러 도발에 브렌트유, WTI 급증. 서방 유가 상한제 세수 급감. 천연가스 무기화 실패도 영향. 고유가발 인플레 공포 커져. 2023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투자자 철수로 러시아 극동에너지 사업 개발인 사할린1 프로젝트의 지난해 석유, 가스 생산량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러시아가 지난 1년 동안 EU, 북미 등에 수출하던 물량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나 원유 수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의 지난달 원유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23년 3월 7일, 2023년 1월 2월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와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9% 크게 증가한 약 43조 9,76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액은 31.3% 급증한 186억 4,89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원유와 천연가스가 차지했고 무역 수지는 36억 1,230만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서방 제재로 수출의 차질을 빚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해상 수입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0일 튀르키예는 2년 만에 동지 중에 가스 시추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주변 해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지 중에는 상당한 천연가스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튀르키예는 약 2년 만에 탐사를 재개했습니다. 튀르키예는 2021년 천연가스 수요의 45%를 러시아에서 수입할 정도로 해외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푸틴, 에르도안, 튀르키예 가스허브 추진, 가스관 증설도 검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에너지 위크 포럼에서 튀르키예에 유럽 최대 가스허브를 만들고 더 이상 노르트 스트림으로 이동할 수 없는 가스량을 이 허브로 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에르도안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해당 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일부를 루브라로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러시아와의 에너지 무역에서 현지 통화 지불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기지를 튀르키예에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셰일 유전 가스전 현황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표 이외에도 추가로 더 개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게 첫 번째로 시펠라 유전이고 두 번째로 리바이어던 유전, 세 번째로 타마라 유전입니다. 시펠라 유전은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이 육박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리바이어던 그 천연가스는 향후 100년간 이스라엘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양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에는 추가로 계속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이 발견되고 시추되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38장 12절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에스겔서 38장 13절 세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노량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량물을 취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라. 이스라엘은 역사상 처음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에너지 자원 흐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원 수입 대신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 수출선을 변경하고 있지만 과거 대비 러시아와의 경상 수지에 큰 폭의 부담을 줄 것입니다. 또한 경제 제재로 인해 에너지 자원 수출에 발이 묶인 이란과 러시아와 자원 문제가 긴밀하게 엮여 있고 동지중해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모색하고 있는 튀르키예에게는 이스라엘의 에너지 자원 수출이 못마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 등은 이스라엘의 자원을 빼앗기 위해 훗날 전쟁을 일으킬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